나비드의 블라블라 필리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커피와 같이 시원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영상을 올리느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제 탓이겠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보는 분들을 탓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왜 보지 않나. 그거는 저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보실 분들은 보고 아닌 사람들은 안 보는 거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필리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 그리고 뉴스에 나오더라도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 식당에 가시면은 메인 요리가 있고 밑반찬이 있잖아요. 당연히 메인 요리 먹으러 간 거죠. 그런데 밑반찬 중에서도 아주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루는 주제는 메인 요리는 뉴스 같은 곳에서 다루는 거고, 제가 다루는 주제 같은 경우는 밑반찬 중에서도 아주 맛있는데 주목되지 않는 밑반찬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자꾸 남자들만 하니까, 그죠? 바람은 남자만 피우나? 여자들은 아무 문제 없어?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바람을 많이 피운다라고 보여지느냐면은, 그러니까 남자는 밝은 쪽이든 어두운 쪽에서든 이런저런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었는데, 여성들은 대놓고 피우는 거를 많이 부끄러워하고 사회적으로 그랬었는데, 남녀 평등이라고 말을 하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남녀 평등으로 하는 듯이 보입니다. 가정이 있는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남자는 가정이 없고 아이가 없나? 유부녀라고 그냥 할게요. 유부녀 분들이 필리핀에 오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남자하고 똑같아. 자, 여행으로 오든 출장으로 오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어. 바로 아이들의 교육. 이 영어 교육을 위해서 어학연수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유부녀라고 말했잖아. 기준점이. 자, 여행을 왔어. 출장을 왔어. 육아의 부담이 이제 줄어들었잖아. 며칠이라도 프리하게. 그러면 들뜨지. 마음이 들떠서 맛집이라고 소개해주는 데 한번 가보고, 카페도 한번 가보고, 해변도 한번 걸어보고, 마음이 들뜨지. 나도 클럽 같은 데 한번 가보자. 한국에서는 입밴인데 여기서는 나 먹어주잖아. 필리핀 클럽에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갔는데 웰컴이래. 클럽에서. 그래서 가서 탁 앉았어. 앉았더니 남성들이 나에게 다가와. 또는 이 서양 남자들이 다가와서 한 잔씩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플러팅을 하고, 마음이 동해서 원나잇으로 간다. 이거는 그냥 흔한 이야기죠. 자, 다음. 여행인데 가족들끼리 오는 여행이 아니고 여성들의 모임. 그 여성들끼리 모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든 뭐 얼마만에 한 번씩이든 가는 거야. 동창회든 뭐든. 나 며칠만 다녀올게. 나 계속 힘들게 아이들 육아하고 맞벌이라고 한다면은 직장 다니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을 줘. 웬만한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이제 와이프를 보내주겠죠.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보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혼자 하면은 바람이야. 그런데 2명이 되고 3명이 되잖아요. 그룹이 되잖아. 그러면은 바람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게임이나 모임 같은 거야. 같이 여행 가는 무리 중에는 분명하게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주 가봤던 사람이에요.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미 원나잇이든 투나잇이든 세븐나잇이든 했던 사람이라 해서 끌어들여.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자, 3명, 4명에서 갔어. 그 중에 한 명이 리더인 거야. 첫날 가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하자. 나머지 2명은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코스는 똑같다 어차피. 근데 그 코스를 안내를 해줄 때 에스코트를 누군가 해줘. 아주 어리고 멋있는 현지 남성들이 옵니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지. 이 사람들 누구야? 아,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여기 위험하고 그러니까 에스코트 하는 식으로 해서 해줄 거야.
우리가 오늘 밥값 내주고 용돈 조금만 주면 돼. 처음에는 이제 경계심을 갖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그 정도나 됐다고요? 더 어리게 보이는데 이게 뻔한 플러팅을 합니다. 한국이라고 한다면 조금 거부감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왔고 주변에 뭐 자기를 아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시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없어. 그냥 자기와 한 무리라고 여겨지는 친구들밖에 없어.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예로 보여줘. 막 팔짱 끼고 웃으면서 같이 터치도 해주고 다 보여줘. 그러면은 이쪽도 마음이 동해. 아 그래, 여기는 아무도 없어.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얘네들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도 나하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셧다마우스 할 수밖에 없어. 해서 네, 원나잇이든 투나잇이든 세븐나잇이든 네. 그런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뉴스 아시죠, 여러분?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아빠에 자기를 집어넣었어. 이혼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바람핀 남자의 아이야. 그런데 친부가 돼버렸어. 호족상으로. 그런 경우들이 충분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그 아이가 뭐 한국인의 핏줄일 수도 있지만은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의 핏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다 보면은 피임기구 같은 거는 저리 가버려라. 어학연수. 어학연수로 시간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전업주부겠죠. 자, 옆에서 주변에서 누구네 엄마 이렇게 갔다 왔더니 너무 아이들이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남편을 꼬시죠. 처음에 어학연수로 간다고 할 때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남편이 같이 가겠죠. 머물 수 있는 숙소도 해주고 학원도 어디 있고 교통편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남편이 같이 있다가 가는 한국에 돌아가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어떤 스트레스 벗어나게 돼 있냐, 챙겨줘야 된다는 부담감에 대해서 90%를 벗어나게 돼 있어. 이해가 안 가죠. 자, 남편은 떠났을 때 이해가 돼. 아이에 대해서는 왜? 자, 한 달에 한화로 10만원 40만원 정도 되면은 아떼죠. 아떼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90%가 줄어드는 거야. 삼시세끼 아이를 챙겨줘야 됐던 거를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불안불안하지. 말도 잘 안 통하지. 음식 맛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믿을만 하네. 음식도 뭐 나쁘진 않네. 아이들도 잘 먹는. 육아 스트레스가 90% 사라졌고, 시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99%가 사라져버렸죠. 남편의 간섭에 대한 것들도 99%가 사라져버렸어. 이 세 가지가 사라졌어. 세 가지가 사라진 대신에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여유.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 식사, 간식 챙겨줄 필요도 없지. 아침에 아이 데려다주고 오후에 픽업해오든지 학교가 없는 주말에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아이를 케어하면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자, 금전적 여유. 아빠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예비적인 명목으로 해서 돈을 충분하게 보내주죠. 왜냐면 걱정되잖아.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이 현금만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환율이나 이런 것도 힘들 때문에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거라 일단 한번 보낼 때 넉넉하게 보내줘요. 생활비라는 게 필리핀에서는 현금, 진짜 지폐로 가지고 있어야 돼. 한화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금액이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환산하는데 걸리는 데까지는 2주 정도 안에는 주변의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서 환율 계산이 끝난단 말이야. 자, 금전적 여유가 생겼지. 자, 환경. 새로운 환경이야. 공기 자체가 다르지. 푸덥지근하면서 더우면서 매연도 있고 시끄럽고 오토바이 소리에다가 트라이시클 소리에다가 막 팡팡팡 소리 나지. 정신도 없고 모든 게 다 새로워.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 이게 복합되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이를 한 10시쯤에나 데려다주고 오후 한 4시쯤에나 픽업을 하는데 그 시간이 비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영어를 배우니까 나도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 나이 먹고 아이하고 똑같이 학원에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커뮤니티 이런 거 뒤져보죠. 프라이빗 튜터를, 개인 교사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소개를 꼭 받는 게 꼭 남자를 소개받아. 이상하지?
꼭 그래? 튜터를 하는 나이 때는 아무리 많아봐야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열 몇 살 차이가 나죠. 프라이빗 튜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딱딱하게 단어를 외우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영어를 한마디라도 더, 한 단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플러팅 하는 거 똑같아. 아름다우세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되든 영어든 안 되든 영어든 손짓 발짓 다 섞어서 이제 핸드폰 번역기도 돌리면서 아이의 교육을 이렇게 와서. 세상에. 와우. 정말 헌신적인 여성이군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좁은 공간에. 나를 아름답다고 칭송해주는 젊은 남성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이는 학원에 가 있어.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어. 내가 아이를 점심을 챙겨줄 필요도 없고 저녁을 챙겨줄 필요도 없고 간식을 챙겨줄 필요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꼭 방 안에서만, 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워.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 카페라든지 같이 음료 같은 거 마시고 같이 뭐 밥도 먹고 하는데,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이 멀끔하고 핸섬한 어린 필리핀 남성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음료를 마신다. 자기도 뭔가 그런 게 생기잖아. 야, 내가 아직 이 나이인데도 옆에서 주변에서 날 보는 거 봐. 저 부러워하는 시선들 봐봐. 새롭게 또 보이지, 남성이.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어학연수 온 분들하고 서로 처음에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커뮤니티 접근하는데 모임에 참여를 하고 하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도. 사실 한국에서야 여성들이 모여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웬만한 커피하고 뭐 그 안에 있는 케이크나 조각 케이크나 빵 같은 거 먹게 되면 한 5명 모였다고 한다면 얼마 나올까요? 10만 원 넘게 나오겠죠. 근데 필리핀에서야 뭐 5명 모여서 음료 마시고 빵 먹는다고 해봤자 스타벅스에 가도 5명에서는 한 6만 원 나올까요? 10만 원 아래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참 저렴합니다. 네. 한국인 여성들이 모여서 수다 떨기, 어떤 모임을 갖기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정보가 오가고 하는데 어떤 무리든 리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골프를 배운다 하면은 선생님을 붙여줘야 되잖아. 현지인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고 한국인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다. 자, 이게 경우가 좀 달라지는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0명이면은 100명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이제 친해지죠. 한국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과장된 칭찬, 매너, 레이디 퍼스트 문화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내연 관계로 발전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슈가 마들이 되는 거죠. 슈가 마미. 남자의 생활비나 학비, 핸드폰 사주든지 랩탑을 사주든지 하면서, 랩탑이 노트북입니다.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가 마미죠. 두 번째 경우는 등원시킨 후에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완벽한 자유시간이거든요. 골프 레슨을 받거나 현지 맛집이나 뭐 마사지 샵을 그룹으로 순회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필리핀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 골프 프로나 어학원 가이드, 이제 현지의 한국인 사업가, 기러기 아빠 자연스럽게 조인을 하면서 라운딩을 즐기거나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해외에 있다는 동질감, 동떨어져 있다는 동질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일들은 한국에 가면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갖게 돼요. 서로 묵인하에 연애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도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네가 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일반적인 아이 엄마인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 엄마가 한국에서 호스트바를 그룹을 가거나 그런 건 쉽지 않거든요. 필리핀이라는 외국이라는 것에 해서 일탈을 해도 주변에서 알아챌 수 없다. 한국에서는 알아챌 수 없다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가지 않거나 관심 두지 않았던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젊고 어리고 핸섬한 애들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술 마시고 즐기고,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팁을 줄 때 5만원, 10만원 정도 시작되지 않나요? 필리핀에서 초반에 관념이 없을 때 이 1000페소라는 거 한 장, 500페소라는 거 한 장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못할 때가, 그러니까 알아도 잊을 때가 너무 많아. 지폐 한 장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500페소, 1000페소? 생각했을 때는
달랑 한 장 준 거야. 옆에서 젊은 남자들이 그냥 여왕님처럼 떠받들여 주고 립 서비스든 무슨 서비스든 다 해주는데, 그렇죠? 이것도 근데 슈가마미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자유 여행을 가요. 그쪽에 이제 여행 가이드나 전담 차량 기사가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젊은 한국인 브로커나 현지인이 밀착되면서 발생을 하는 일들인데, 여행 기간 내내 이제 밤낮으로 동행하면서 낮에는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고 밤에는 이제 같이 술 한잔 하고, 그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분이 여행 가이드를 필리핀에서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의 증언을 듣기로는 자기가 달려드는 게 아니고 먼저 여성들이 달려든다고.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가사와 육아, 학원 픽업도 해야 되고 숨 돌릴 틈이 없었죠. 필리핀 오면은 가사 도우미 있지, 심지어 운전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24시간 그냥 자기 손을 떠나버리죠. 그러다가 숙소에서 뭔가 일이 터져, 아니면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현지인하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 이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 한국 땅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어? 뭐 전화를 하긴 하겠지, 일이 다 끝난 후에.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가 다니는 어학원 원장이라든지 실장, 현지에서 정착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정착 브로커. 그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해결사로 따당 등판을 하죠.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 혼자 다 해결하거나 했을 텐데, 남편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와서 다 해준다. 든든함을 느끼죠. 매력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왜 못 해주느냐. 네. 돈 버느라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네. 요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매력점을 느끼고 내연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여행을 왔어요. 한 3박 4일 정도 왔을 때 원나잇으로 하는 것과, 어학연수로 온다고 한다면 짧게는 한 달이겠지만 길게는 3개월, 6개월, 1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슈가마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바람 피우면서 같이 사진을 찍었든 어디를 갔든 뭐 했든, 그리고 이 남자가 영상을 남겼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몰카를 남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됐어.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필리핀 남성이든 한국인 남성이든 바람피는 상대가 누구든지 동일한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너 나한테 돈 안 보내주면은 네 남편한테 영상 이런 것들 다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여자가 흠칫하죠.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해도, 사랑 무슨 개뿔 사랑이야. 우리 비즈니스야. 돈 안 보내면 끝이야. 있는 돈 다 털어줬는데도 안 되니까 한국 가서 남편 몰래 대출을 받든지 뭐 해야 되지, 그냥 다 끌어당겨서 주는 거예요. 그 당장의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다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에게 들키죠. 돈 끌어다 빌리고 뭐 대출 받고 뭐 끌어다 썼는데도 계속적인 협박을 해. 결국엔 돈 못 보내서. 그럼 어떻게 되냐? 네,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 남편한테 다 보내버려요. 끝나죠. 근데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또 뭐냐? 똑똑한 내연남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달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아내요.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스윗하게 해요. 이 여성이 한국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하고 하죠. 아이 아빠가, 남편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하고 통화하냐? 계속 영어 배우기 위해서 영상 온라인으로 수업해주기로 했어. 그래?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국에서도 아이 학교 보내고 남편도 직장 가죠. 그럼 집에 있으니까 통화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 뭐가 좀 필요해. 그래? 그럼 내가 보내줄게. 작게 보내주는 거야.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보내주는 거야. 똑똑한 거죠, 얘가. 계속 보고 싶다고 말을 하지. 근데 이 남성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꿀물을 빨려고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진짜인 줄 알아. 거기서도 경우가 나뉘는데 남편에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뭐 남편하고 잠자리도 피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면 자꾸 짜증만 내고, 남편에게 밀어붙여요. 다시 가야 돼. 아이 인제 귀가 튀고 입이 튀었는데 가서 계속 해야 돼. 남편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 다시 가면은 또 아이 학기 어떻게 하냔 말이야, 학교를. 그래도 괜찮아. 아이 뭐 1년, 2년 늦어도 괜찮아. 계속 밀어붙입니다. 필리핀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다 똑같아.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다시 나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아이도 갑자기 옆에서 아빠 나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 얘기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
아이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일 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크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엄마와만 같이 있었어. 그 아이가. 아빠와는 한 번씩 통화나 하고 말았던 거야. 그러면은 친밀함의 관계가 가스라이팅을 계속 애 엄마가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해서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했든 호주든지 캐나다든지 다 똑같아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가겠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자, 모든 경우의 수들을 웬만한 건 다 말씀드려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느냐. 아이를 기숙형 학원에 보내요. 그러면 최소한 외부적인 숙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같이 못 가지만은 시어머니를 같이 보내버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누군가 같이 하면 못 보낸다. 그러면 돈줄을 쥐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돈줄을 쥐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넉넉하게 보내주는 거는 일탈을 돕는 거예요. 송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는 거고 어디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영상통화를 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관계없이 시간 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밤에만 영상통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하고 같이 영상통화해야 되니까 밤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애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영상통화를 같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 같이 있고 이제 자려고. 그런데 그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아이는 재우고 부인은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 엄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회사에 휴가를 내더니 내가 갈게. 아이 데리고. 거기에서 결사반대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람을 피려고 하는 것이고 기숙형 학원에 하겠다.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결사반대. 그러니까 성성선 성악설을 다 떠나서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인 거야. 백지 상태에서 어떤 기준점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다. 좋다. 그거를 끊임없이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영상 매체라는 뉴스라는 이런 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범이나 기준점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하는 게 나쁜 거죠. 폭행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누군가를 죽이는 거, 때리는 것도 안 좋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하잖아. 네. 그런 것들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은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나쁜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생활형 범죄라고 하는 거고 생활용으로 해서 아이의 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분유를 훔치거나 정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훔치거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 조건, 주변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그걸 나쁜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게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바람이 나쁜 겁니다. 바람 피우지 맙시다. 네.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부 중에 남성의 바람을 피우는 것과 여성의 바람을 피우는 거에 있던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어차피 이혼이겠죠. 그런데 그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냥 모든 걸 진짜로 자기 속옷까지 내다 팔 정도로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혼이겠지만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미 가정 자체가 완벽하게 바스라진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저하고 더 친하냐, 엄마하고 더 친하냐. 그럼 엄마하고 더 친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바람 피우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본인을 생각해서 바람 피우지 마세요. 이건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네. 아이 엄마가 무슨 핑계를 대든지 분명하게 거기는 가야 된다. 본인이나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쁜 짓은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하게 돼 있더라고. 바람 한 번 피우면 계속 피우게 돼 있어. 어차피 이혼해야 되는데 아이가 덜 상처를 받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덜 본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끌어올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협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회유를 당하죠. 야, 너 모임 있잖아. 그 모임에서 한두 명 우리가 같이 작업하자. 그렇게 셋업이 시작됩니다. 여자들은 잘 믿어. 사실 남자들도 주변에 잘 믿는데 여자들이 더 잘 믿어. 특히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다.
네가 바람 피운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람 피운 거 네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한쪽은 그게 알려지든 말든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상태야. 근데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상대를, 그쪽을 파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피를 빨기 시작합니다. 네. 그 셋업을 어떻게 걸지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똑같이 사진, 영상 찍어서 남편한테 보낸다고 협박을 하든지,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가장 큰 거는 우리 같이 모아서 풀빌라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같이 놀자. 질펀하게 놀자.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현지 경찰하고 들이닥치죠. 뻔한 스토리입니다. 약 같은 거 숨겨놓고 경찰이 얘기를 하죠. 감옥에 보내겠다, 구치소에 보내겠다, 뭐 하겠다, 마약 같은 거 들이면서 보여주고. 야, 그때 되면 패닉에 빠지죠. 근데 옆에서 야, 너 이거 큰일, 너 남편 알면 어떻게 되겠어? 야,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기다려. 야, 얼마면 되겠다는데,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남편의 전화에서는 여보,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 목돈이 좀 필요해. 합의금 보내줘야 돼. 그럼 남편은 일단 합의금 명목으로 보내주죠.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돼서 또 다른 핑계를 또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 아닌 의심 찾아서 이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비드의 블라블라 필리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